뭐 하는 짓이야? 민수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이 안에 돈 되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지연은 장독대를 파헤치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이건 엄마의 마지막 남은 숨결이야. 숨결이 뭐예요? 그냥 썩은 냄새지. 지연의 말에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냄새는 썩었을지 몰라도 넌 이제 사람 냄새조차 안 나는구나. 며칠 후 지연은 체포됐고 민수는 장독대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냄새 덕분에 나 이제 사람 됐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그곳에 작은 기적이 닿길 바랍니다. 경남 합천의 작은 마을, 새벽 5시 반. 정순부는 지금도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올해 72이 된 순부는 이불을 개고 마루로 나와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서자 서늘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하늘은 아직 어둠과 새벽빛이 섞여 있었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부는 마당 한쪽에 자리 잡은 장독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20개가 넘는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순부는 물을 적신 행주로 독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익었을라나. 순부는 중얼거리며 된장독 뚜껑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진한 된장 냄새가 공기를 타고 번져나갔죠. 순부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40년 전 갓 시집 와서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 손맛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된장을 뜨는 주걱질 하나에도 정성이 담겨야 한다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죠. 순부는 행주를 빨아 다시 독을 닦으며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래 담근 고추장은 색이 참 곱게 들었네. 민수가 좋아하던 그 맛이 날라나. 그날 오후 2시쯤 마을 어귀로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순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차 소리를 듣고 앞치마를 벗으며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들 민수였습니다. 45살 한때는 당당하던 아들의 어깨가 많이 처져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뒤이어 며느리 지연이 내렸습니다. 42인 지연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하이힐을 신은 발로 흙길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엔 힘이 없었죠. 순부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제? 얼굴이 왜 이래? 순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요. 투자금도 날리고 스트레스가 심했더니 병원에서도 당분간 쉬래요. 그래서 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 내려왔어요. 순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거칠고 차가웠죠. 그래, 고향은 쉬는 데다. 냄새라도 맡으며 푹 쉬어라. 엄마가 밥 차려줄 테이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며느리 지연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죠. 이 냄새 뭐예요? 지연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순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독대 냄새제. 된장, 간장, 고추장 다 여기서 만드니까. 지연은 눈살을 더욱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 냄새 진짜 너무세요. 세상에 아직 이런 걸 직접 하세요? 요즘은 다 사서 먹잖아요. 순분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살림이야. 냄새가 없다면 사람 사는 맛도 없지. 시골은 원래 이런 거란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냄새 없는 게 좋아요. 깔끔하게, 냄새 없이. 서울에선 이런 냄새 안 나거든요.
지연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지연의 팔을 살짝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앞에서 그러지 마 하지만 지연은 민수의 손을 뿌리치며 현관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좀 예민해서요. 서울 생활이 힘들었나 봐요. 순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들어가서 쉬어라. 엄마가 곧 저녁 차릴게. 민수는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순부는 다시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부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그리고 간장에 졸인 가자미가 놓여 있었죠. 민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이 맛. 하지만 지연은 젓가락을 들지도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순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제? 뭐 해줄까? 지연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별로 안 먹고 싶어요. 이 냄새 때문에 속이 안 좋아서요.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밥을 떠먹었고 순부는 그저 가만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피곤해서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순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너나 많이 먹어라. 그날 밤 순부는 잠들지 못하고 장독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독 위에 은은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부는 독 하나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냄새가 싫다니 이 집엔 이제 사람 냄새도 사라졌구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순부는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독대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정성껏 담근 장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겐 불쾌한 냄새로만 느껴진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그 공간이 이상하게도 낯설게만 느껴졌죠. 서울에서 15년을 살다 보니 고향의 공기조차 낯설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몸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었죠.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하세요. 안 그러면 몸이 더 망가집니다. 민수는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며 몸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지연의 한숨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여기 벌레 왜 이렇게 많아요?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자 지연은 벽 모퉁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또 거미줄이에요. 어제 치웠는데 또 생겼어요. 민수는 휴지를 가져와 조용히 거미줄을 치웠습니다. 시골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지연의 불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벌레 많고 냄새 나고 시골 사람들은 촌스럽고 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죠. 당신은 괜찮아요? 이 냄새 속에서 사는 게 숨 쉴 때마다 역겨워 죽겠어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민수도 그 냄새가 불편했습니다. 어릴 땐 좋았던 냄새인데 서울 생활이 길어지면서 언제부턴가 그 냄새가 부담스러워졌죠.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부는 부엌으로 나가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독을 꺼내고 메주를 삶고 소금을 풀었습니다. 지연이 거실로 나와 그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순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된장 담그는 거야. 오래 것이 다 떨어져서 새로 담가야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요? 저번 주에도 담그셨잖아요. 순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번엔 간장이었고 오늘은 된장이란다. 지연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민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신 어머니 좀 말려요. 또 된장 담근대요. 이 집안에 냄새가 얼마나 더 배야 직성이 풀리시는 거예요? 민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평생 하시던 건데 뭐하지만 지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답답해요. 이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지연은 방 구석에 있던 마스크를 꺼내 얼굴에 썼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가 순분 앞에 섰죠.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부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마스크를 쓴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옷에도 냄새 뵐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서울 가서 어떻게 사람 만나요? 온몸에서 된장 냄새 나는데. 순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냄새 난다고 미워하지 마라. 냄새는 정이지. 사람이 사는 집엔 다 냄새가 나는 거란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정은 모르겠고요. 저 냄새 맡으면서는 못 살겠어요. 하루 종일 이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요. 밥도 제대로 못 먹겠고요. 순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손을 움직여 된장을 담그기 시작했죠. 지연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민수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부는 혼자 저녁을 차렸고 민수는 식탁에 앉았지만 지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부는 밥을 뜨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안 먹는데요. 식탁 위에는 또다시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순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장독대가 보였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순부는 독 하나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죠.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냄새, 어릴 땐 좋았는데.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돌아오면 마당 가득 풍기던 된장 냄새가 좋았습니다. 배고플 때 맡으면 침이 고이던 그 냄새. 하지만 지금은 그 냄새가 불편했습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그 냄새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왜 지금은 마음이 아프지? 민수는 물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부는 평소처럼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순분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고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순부는 장독대 앞에 서서 오랜 시간 독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지갑,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순부는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냄새가 싫다니 냄새만 남기고 간다. 내가 없는 동안 편하게 쉬다가 다시 서울 올라가거든. 언지를 다오. 나는 다른 곳에서 좀 지낼 테니. 순부는 나가기 전 장독대를 둘러봤습니다. 40년 동안 정성껏 갖고 온 장독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순부는 뭔가 마지막인 듯 오랫동안 장독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로 향하는 순분의 뒷모습은 작고 쓸쓸했습니다. 아침 7시 민수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어머니 방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고 방 안은 정리되어 있었죠.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살폈고 식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집어든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싫다니 냄새만 남기고 간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민수는 급히 방으로 뛰어가 지연을 깨웠습니다. 여보, 엄마가 없어졌어. 지연은 잠결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없어졌다니 무슨 소리예요? 민수는 쪽지를 내밀었고 지연은 그걸 읽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디 가신 거예요? 민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장독대 주변을 살피고 마을 어귀를 둘러봤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혹시 못 보셨어요? 이웃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뵀는데 어디론가 걸어가시더만 보따리를 들고 계셨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셨어요? 저 산 쪽으로 가시더라고. 민수는 산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도 뒤따라왔지만 하이힐을 신고 있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당신 혼자 가요. 나는 집에서 기다릴게요. 지연은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1시간 넘게 산길을 헤맸지만 어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파출소에 신고를 했죠. 어머니가 가출하셨습니다. 72이시고 건강이 안 좋으세요.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지만 순분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밤낮 없이 마을 곳곳을 뒤졌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집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지연의 마음 한편에는 미안함보다 짜증이 더 컸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으면 말이라도 하시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민수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장독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갖고 온 장독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민수는 독 하나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독 하나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던 겁니다. 다른 독들은 모두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데 유독 그 독만 약간 틀어져 있었죠. 민수는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된장이 담겨 있었지만 표면에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비닐 봉지의 끝이 살짝 보였던 겁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봉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비닐봉투였고 안에는 무언가 두툼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낡은 서류 몇 장과 도장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서울 강남구동 아파트 명의자 정순분.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도 어머니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2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엄마 이름으로 된 아파트라고.
엄마가 이런 걸 가지고 계셨어? 민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민수는 서류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민수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빛이 번쩍였죠. 이게 진짜예요?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라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독대 안에 숨겨져 있었어. 지연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아파트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몇 초 후 지연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40평대에 지금 시세가 30억이에요. 30억.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남 한복판 재건축 대상 아파트였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가치는 더 올라갈 게 분명했죠.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이걸 숨기셨을까 하지만 지연은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상속 대상이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아직 살아계셔.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말이에요. 이게 상속되면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당신이 외아들이니까. 그 돈이면 다시 서울 가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사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를 찾아야지.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물론 찾아야죠. 근데 이 서류는 우리가 잘 보관해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지연은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아파트 생각뿐이었죠. 30억 그 돈이면 서울로 돌아갈 수 있어. 이 냄새나는 시골에서 벗어날 수 있어. 지연은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급히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보건소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고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순분이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순분은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탈진 상태입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셨어요? 순부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수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탈진과 영양실조가 심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민수는 중환자실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지연도 병원에 왔지만 복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민수는 지연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 순부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민수가 병실로 들어가자 순부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을 나가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냄새가 싫다고 하더구나. 그 한마디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냄새가 내 인생이었는데 그게 싫다니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싶었어.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순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며느리 탓이 아니야. 세상이 변한 거지. 사람들이 냄새를 싫어하는 세상이 된 거란다. 그날 밤 순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혈압이 떨어졌죠. 의료진이 급히 응급처치를 했지만 순부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사흘 후 이른 아침 5시 순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지연은 뒤에 서서 눈물을 닦는 척했지만 사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찾아왔고 민수는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지연은 상복을 입고 옆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죠.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낯선 남자 한 명이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신가요? 남자는 민수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김태성 변호사입니다. 정순분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민수는 놀라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요?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하신 적이 있나요? 김태성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개월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고 하셔서요.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언장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김태성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장례식에서 공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봉투를 뜯자 손글씨로 쓰인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순부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합천 전통식품조합에 기부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통장에 있는 예금 모두 다 기부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김태성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인께서는 평생 전통 장 만들기에 헌신하셨고 그 문화를 보존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조합에서는 그 돈으로 전통식품학교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다운 결정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지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지연을 바라봤죠. 이건 말이 안 돼요. 3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기부한다고요? 아들도 있는데? 김태성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의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분명 다른 재산이 더 있을 거예요. 민수가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여긴 엄마 장례식장이야. 하지만 지연은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시골 노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겉으론 없는 척하면서 뒤로 챙긴다고. 어딘가에 숨겨둔 돈이 분명 있을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성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순분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죠. 된장 냄새를 견디지 못한 이는 내 마음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냄새는 사람이 사는 흔적이고 정성이며 사랑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없다. 민수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한 조문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냄새 싫다고 했다더라. 다른 사람도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가출하신 거래요. 지연은 그 말들을 듣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도 지연을 막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태성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마지막까지 아드님을 걱정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과 함께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영정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그 웃음 속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신 차릴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지연은 말없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울 가려고? 지연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30억이고 뭐고 다 날아갔는데.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 때문에 왔던 거야? 지연은 가방을 닫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린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았는데 이 시골에서 뭘 하라고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지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난 먼저 서울 갈게요. 당신은 정리하고 와요.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지연은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장독대가 보였죠. 지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왜? 지연은 장독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고? 근데 정말 다 없을까요? 노인네들이 그렇잖아요. 숨겨두는 거 많다고.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유언장까지 남기셨는데. 하지만 지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은 공식적인 거고 따로 숨겨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 할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금반지를 장롱 깊숙이 숨겨두셨다가 돌아가신 후에 나왔어요. 지연은 장독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민수가 지연의 팔을 잡았지만 지연은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우리한테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지연은 독 하나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확 퍼졌죠. 지연은 코를 막으며 손을 넣어 된장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뭐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둬.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된장을 퍼내고 또 퍼냈습니다. 손에 된장이 묻어 역겨워하면서도 계속 뒤졌죠.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통장이든 금이든 뭔가 있을 거라고요. 민수는 지연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더욱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도구로 옮겨가 뚜껑을 열고 간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독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땅속에 묻어놨나? 지연은 마당 한쪽에 놓인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장독대 옆 땅을 파기 시작했죠.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 땅을 팠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찾을 테니까. 땅이 파헤쳐지고 된장이 엎질러지고 마당은 순식간에 엉망이 됐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에게 달려가 삽을 빼앗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지연도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답답해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 노인네가 평생 모아둔 게 분명 있을 거라고요. 그 말에 민수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노인네라고 했어? 그게 내 엄마야.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반박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가 우리 몰래 숨겨둔 돈이 분명 있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엄마의 마지막 남은 숨결이야. 엄마가 평생 정성껏 만든 거라고. 이걸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 지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숨결이 뭐예요? 그냥 썩은 냄새지. 이 냄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민수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죠. 그래, 냄새는 썩었을지 몰라도 넌 이제 사람 냄새조차 안 나는구나. 지연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민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원한 건 나도 엄마도 아니었어. 그냥 돈이었지. 민수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된장이 묻어 있었고 발밑에는 파헤쳐진 땅이 있었죠. 밤이 되자 민수는 마루에 앉아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엉망이 된 마당이 보였습니다. 엎질러진 된장, 파헤쳐진 땅, 비뚤어진 독들. 민수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가 독들을 제자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된장을 다시 담고 흙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이라는 단어를 쳤죠. 화면에 뜬 결과를 읽으며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일어났을 때 지연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방에는 메모 한 장만 놓여 있었죠. 민수 씨,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난 서울 먼저 올라갈 테니 시골집 정리하는 대로 올라오세요. 민수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어제 정리한 독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독 하나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냄새가 뭔지. 민수는 된장독 뚜껑을 열고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민수는 그날 하루 종일 장독대를 정리했습니다. 엎질러진 된장을 모으고 독을 닦고 땅을 고르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어.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것을 상자에 넣어 봉했습니다. 더 이상 지연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냄새를 싫어한 건 된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마을 조합을 찾아갔습니다. 합천 전통식품조합은 마을 입구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합장 김철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철수 조합장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아이고, 민수 아니가. 어머니 일로 고생이 많았제.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조합장님, 엄마가 남기신 유언장 말인데요. 정말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김철수 조합장은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어르신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거고 변호사한테도 공증 받으셨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다. 민수는 차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아세요? 조합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평생 된장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소원이었어. 몇 달 전에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지. 내가 죽으면 이 돈으로 아이들한테 전통장 만드는 법 가르쳐주고 가난한 사람들 밥 먹여줬으면 좋겠다고.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조합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어. 근데 그 아파트는 젊은 시절 남편분이 사놓으신 거라더라고. 그게 세월 지나면서 값이 엄청 올랐는데도 팔지 않고 꼭꼭 숨겨두셨어. 아들이 의지할까봐 걱정되셔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다운 생각이었죠. 그럼 조합에서는 그 돈으로 뭘 하실 건가요? 조합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통식품학교를 만들려고 해. 아이들한테 된장, 간장, 고추장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마을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도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는 무료로 장을 나눠주려고 해. 어르신께서 바라시던 거란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조합을 나서며 민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연이 다시 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몰고 내려온 모양이었죠.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 지연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유언장 무효 소송을 걸 수 있대요. 유언장 작성 당시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된대요. 나이도 많으셨고 가출까지 하셨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탈진 상태로 발견되셨잖아요. 그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증거예요. 그걸 근거로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법정 상속으로 넘어가서 당신이 전부 받을 수 있어요. 지연의 눈은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할 거야. 지연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 안 할 거야. 엄마 뜻대로 할 거야. 아파트도 통장도 다 기부할 거야.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요? 30억을 그냥 포기하겠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엄마가 바라던 거니까. 지연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게 우리 살 길이잖아요. 빚도 있고 사업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내가 일해서 벌면 돼. 엄마 유산으로 살고 싶지 않아.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평생 이 시골에서 썩으려고요? 된장이나 담그면서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엄마가 평생 하신 일인데. 지연은 비웃었습니다. 당신 진짜 한심해요.
난 그런 냄새 속에서 못 살아요. 절대로요. 민수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지연 앞에 상자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랑 살 필요 없겠네. 지연이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민수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혼하자.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입을 벌린 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야. 우린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아. 냄새나는 건 된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 욕심으로 썩어버린 마음 말이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당신 옆에서 버텼는데.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넌 돈을 원했고 난 사람을 원했어. 우린 애초에 다른 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지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30억을 차버리고 된장이나 담그면서 살겠다는 당신, 분명 후회할 거라고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돈만 쫓다가 사람을 잃어버린 거니까.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이혼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없어요. 지연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창문 너머로 차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민수는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저녁 햇살이 독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된장독 뚜껑을 열고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제대로 된 선택한 것 같죠? 바람이 불어와 민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조합에서 기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조합장과 변호사, 그리고 관계자들이 모여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예금 계좌 기부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던 일을 제대로 해드리는 것 같아 뿌듯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분명 나갈 때 잠갔는데 말이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뒀던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설마. 민수는 서류 더미를 뒤졌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원본, 통장, 도장 모두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민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가.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했습니다. 제 아내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중요한 서류를 훔쳐갔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서류인가요? 민수는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서류와 통장입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장으로 기부하기로 하셨는데 아내가 그걸 가져간 겁니다. 기부금이나 마찬가지라 법적으로 훔친 거나 다름없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연의 전화 위치를 추적했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가방 안에는 훔친 서류와 통장, 도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지연은 부동산을 팔려고 한 게 분명했습니다. 이틀 후 지연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 남편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들한테 상속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이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 무렵 합천 지역신문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30억대 유산 사기 미수 사건은 흥미로운 소재였죠. 기자는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경찰서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기사를 썼습니다. 시어머니 유산 노린 며느리, 조작 서류로 사기 시도. 지역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는 곧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된장 냄새 싫다는 며느리 때문에 가출했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진짜 충격이네요. 30억을 기부하겠다는 시어머니 뜻을 무시하고 훔치려 했다니 요즘 며느리들 정말 무섭네요.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지연의 이름과 사진까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선임됐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소에서 위조된 위임장까지 제시하려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지연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절도와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사기 미수였습니다. 서울에서 지연이 다니던 회사 동료들이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지연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 사무실은 순식간에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의 책상 서랍에서는 회사 물품들이 나왔고 경비 처리도 부정확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회사는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지연은 해고됐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연 씨, 인터넷에 다 떴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한때 가깝게 지내던 친구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사람들 속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 가도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인터넷에 나온 그 며느리 아니야?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죠. 한 달 후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고인의 뜻을 무시하고 유산을 가로채려 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판결합니다. 지연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연은 민수를 만났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 작성했어.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에게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원룸에 혼자 앉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결혼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모두 사라졌죠. 이혼이 확정된 날 민수는 지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냄새난다고 버렸던 건 된장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어. 욕심이 모든 걸 썩게 만들었어. 잘 살아. 지연은 그 문자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냄새 없는 도시였습니다. 지연이 그토록 원하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도시는 차갑고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냄새가 그리울 줄은 몰랐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경남 합천에는 개나리가 피어나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고향에 정착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잊었고 어머니가 평생 가꿔온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마당에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민수는 매일 아침 어머니처럼 독들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조합장과 함께 준비한 순분된장학교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회관 옆에 마련된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곳에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첫날부터 마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앉아 있었고 민수는 앞에 서서 된장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은 정성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요. 급하게 만들면 맛이 없어요. 민수는 메주를 삶는 법부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냄새 많이 나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많이 나지. 근데 이 냄새가 좋은 냄새란다. 사람이 사는 냄새야.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메주를 으깨고 소금물을 섞고 독에 담았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길을 떠올리며 아이들을 가르쳤죠.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야 해. 정성이 들어가면 맛도 달라진다. 아이들의 손끝에서 된장이 만들어지고 교실 안은 구수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한 아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 세상에서 제일 사람 냄새 같아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였을 겁니다. 민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 냄새가 바로 사랑이야.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든 사랑의 냄새란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민수는 김철수 조합장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합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전 부인 소식 들었나? 민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연락 끊은 지 오래됐어요. 조합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내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럭저럭 지낸다더라.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건강하게 살면 됐죠. 조합장이 물었습니다. 미련은 없나?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미련이요? 없어요. 우린 애초에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냄새 없는 세상을 원했고 저는 냄새 있는 세상을 택했으니까요. 조합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독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냄새가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죠. 민수는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독 위에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냄새 덕분에 나 이제 사람 됐어요.
진짜 사람 냄새가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민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독 하나의 뚜껑이 살짝 열렸습니다. 바람에 밀려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뚜껑을 완전히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그건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는 뜻이란다. 냄새를 잃으면 사람도 잃는 거야. 민수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민수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냄새는 남았지만 썩은 건 사라졌네요, 엄마.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고 장독대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된장 냄새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제 그 냄새는 혐오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냄새이자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멀리 서울 어딘가에서 지연은 원룸 창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깨끗했습니다. 냄새가 없었죠. 지연이 그토록 원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치의 공간 속에서 지연은 문득 장독대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게 사람 냄새였다는 걸.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서 장독대를 한 바퀴 돌며 독들을 어루만졌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민수는 계속 가르칠 겁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그 전통을, 그 사랑을, 그 사람 냄새를요.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냄새가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민수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스쳤다면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길 진심으로 바랍니다.